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중요해진 협업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여러 원장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세계적인 기업들은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을까요? 우선 간단하게 테슬라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 배터리는 파나소닉하고 LG화학 등에서 이제 구입을 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 부품은 우리 조영장치 이런 거 다 우리 국내 회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 반도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불화수소를 만드는 거가 상당히 어렵게 됐을 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우리가 불화수소를 국내에 생산하는 거를 우리가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는 다양한 기업끼리 이렇게 협업을 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고, 심지어는 굉장히 경쟁사인 기업끼리도 협업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만이 이제는 세계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래서 BC, AC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BC에서 AC로 넘어올 때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앞으로 사회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맥킨지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넥스트 노멀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넥스트 노멀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어떻게 변화로 인한 새로운 기준을 일컫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 코로나가 오고 나온 이후에부터는 이게 이제 소비, 교육 등의 경제 활동이 온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언택트 시대가 되면서 이걸 넥스트 노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넥스트 노멀 시대에는 기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때 잘 못하게 되면 그냥 여지껏 쌓아놓은 기업들의 그 성장이 이제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G화학 같이 배터리 기업이 1인 LG화학도 GX 칼텍스라든가 그린카 등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전기 충전도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는 애플이나 구글 같이 이렇게 경쟁하는 업체에서도 자기들이 협업해가지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의 추적 장치를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갖고 이제 협업 도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구 중에 하나인 나인옥스를 도입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의 활동을 통해 갖고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하는 행동이 협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협업은 사람 인해서 한번 서베이를 해봤더니 협업이 필요하긴 한데 현실은 굉장히 무임승차하는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협업이 어렵다.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직원이 거의 65.4% 정도 된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발전이 없고 업무 시간 중 딴짓도 많이 하고 변명이나 핑계를 많이 일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이 중요하긴 한데 현실은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협업하는 기업하고 협업을 하지 않는 거하고는 생산성이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서베이가 됐고요. 미국에 있는 IT 의사결정 1000여 명을 가지고 서베이를 해봤더니 다양한 협업 툴을 활용하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하는 게 90% 정도가 됐습니다. 따라서 협업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하는 거를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협업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본 다음에 만약에 협업을 할 경우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다면 그때는 협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걸 원칙 있는 협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분이 5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협업을 했을 때 들어가는 기회비용하고 협업 비용을 더해서 그것보다 예상되는 수익이 커지면 그때는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가 그 아웃퍼포머라는 책에서도 여러분 사전 읽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협업 상대를 열광시켜라.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많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굉장히 몰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내가 보기에 협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목표는 분명히 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되고 한계가 명확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케네디 대통령께서 미국의 우주개발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10년 내에 우리는 달에 사람을 내려놓고 다시 그를 지구로 안전하게 귀환시킬 거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명확한 선언이고,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나사 국장 제임스 웹이라는 분은 우주 분야에서 탁월한 지위를 누리겠다. 좀 약간 모호하죠. 그래서 협업 상대를 열광시키려면 목표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해서 보상하라. 참여자들이 어떤 그 협업에 대해서 좀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성과가 좋은 결과가 날 때는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거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포스코에 근무할 때 이런 거를 한번 봤습니다. 뭘 봤냐면은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포스코 본사만 해도 그 1년에 밀동량 원자재를 사갖고 오는 돈이 무려 한 25조, 30조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물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류 비용만 조금 전략해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류와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해서 자기가 제안한 프로젝트가 실험을 해봤더니 많은 이익을 내게 되면 50%는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CEO가.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이제 그쪽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사장단 회의 때에 포상을 하는 걸 봤는데 이분들이 그 1년간 연구해갖고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서 얻은 돈을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한 20억 원 정도를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 보상으로 준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공공기관에서는 현금으로 보상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라든지 또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줘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협업을 결정했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기술, 자금, 인력, 공간, 시스템 같은 이런 자원들을 잘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만약에 그거를 못하게 지원해 주는 거가 어렵다면은 차라리 과감하게 협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폐기하는 게 낫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협업한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상하게 협업에 대한 그 퍼포먼스가 잘 안 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을 조사해 보면은 불신이 원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뭐 전혀 다른 부서에서 왔다고 이렇게 좀 동료로 취급 안 한다든가 커뮤니케이션에 무슨 에러가 있다든가 성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계속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업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불신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없애려면은 그분이 내가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안 들도록 유대감을 잘 만들어주고 이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이 그 협업을 함으로써 몰입을 하기 때문에 개인의 주체성이 향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어떤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업하는 그 멤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성과 달성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시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더불어서 사회적 가치도 창출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협업이 갖고 있는 기대 효과는 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학교의 이찬 교수가 HRD 쪽에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인데 이분이 넥스트 노멀 시대의 협업의 변화라는 걸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협업하는 게 66.5% 정도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량이나 이런 데이터 활용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지? 라는 거를 고민할 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 중에 하나인 딜로이트가 자기네들이 비대면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단연간 그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거를 작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리모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타이틀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대, 이 언택트 시대에 협업을 잘할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는 새로운 업무 환경을 잘 구축해야 되고, 모두가 리더라고 생각해서 비대면 리더로 생각을 해야 되고, 협업의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 리더의 마인드셋 시프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비대면 협업에 적합한 소통, 공감, 리더십이 잘 준비되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졌고, 그다음에 마음의 거리라도 좀 가까이 하고, 협업의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고 또 굉장히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무임승차라는 프리라이더 프라블럼이 제기가 되고, 원장님들께서도 아마 원을 이끌어 오시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그 이유는 무엇일지 우리 원장님들의 기타 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윤석진 원장님, 김영렬 원장님, 그다음에 우리 박현민 원장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제가 맨 처음에 강의하기 전에 기업과 공공기관은 상당히 많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다를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아까 첫 번째 토론주사에서는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는 서베이를 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윤석진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공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거가 많이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적절한 파트너를 못 찾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많이 와닿고요. 우리 박현민 원장님 말씀이 공감하는 게, 5명의 이 작은 협업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조금 역량이 다른 사람이 오게 되면 막 그 협업은 잘 돌아가지 않고 어려워지듯이, 그리고 또 아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좋은 협업의 모델도 나올 수 있고 그러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표가 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목표를 다 공감이 가는 목표가 설정이 되지 않으면 협업을 성공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협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은 꼭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그 협업을 이끌고 가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다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안 그러면 틀림없이 또 거기서 역할을 처지는, 꼭 프리라이더가 아니더라도 그 협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는 늘 존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업이 결국 잘 되려면은 동기부여도 중요하고 목표도 분명히 세워야 되고, 특히 그 협업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 이 프로젝트가 잘 되기 위해서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히 장, 중, 단기 프로젝트 분류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아주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별로, 아까 우리 김장성 원장님, 우리 생명영 원장님도, 김장성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가, 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중간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이 마지막에 하는 분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 말씀하신 원장님처럼 연 단위로 최소한 그때만큼까지의 성과를 가지고 기여도를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의 장단기 문제, 그다음에 참여자의 여러 가지 등등 복잡하거나 단순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구분해서 어떤 프로토콜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우리 박기찬 원장님께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또 7월 달에 다시 만나자는 말씀으로 총평하겠습니다. 네. 협업에 관해서 제가 일단 부족하나마 발제를 했고, 우리 원장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협업이 크든 작든 또는 기간이 길든 짧든 상당히
우리가 잘 해가 나갈 것 같다는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여튼 좀 다 다를 텐데 우리가 이번에 그걸 한번 우리가 공유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는 거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생각해주는 그런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